안녕하세요, 서기로그의 서기입니다. 저번 주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조회수도 많았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것을 보면서 역시 음악을 하고 싶지만 막막하게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스텔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모니터링 헤드폰 어떤 거 사야 되냐고. 제가 심플하게 추천을 그냥 고민 안 하시게 추천해 드릴게요. 소니 거 7510 사세요. 가장 스탠다드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씁니다. 그거 사면 일단 후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7510 사시고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먼저 시작은 그걸로 하시되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자본이 허락된 한에서 제가 추천해 주셨던 것들을 사면 됩니다. 댓글을 다 보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좀 철학적일 수도 있는 얘기지만 또 제가 되게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요. 만약 작곡가가 되고 싶은 분 중에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이럴 거면 작곡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작곡가는 예술가인가? 자, 우리 예술가를 논하기 전에 예술이란 단어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예술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요. 첫 번째는 과연 이 작품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칭송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작품이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졌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예술의 어떤 충분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상황극을 하나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갈게요. 어떤 헤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헤어 디자이너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저 디자이너님, 저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하게 머리 스포츠 머리로 깎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가 싫은 거야. 선생님, 저는 머리를 멋있게 포마드로 딱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어 디자이너는 아는 거예요. 요즘에 딱 10살짜리 애들은 투블럭으로 자르면 되게 인싸가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헤어 디자이너는 어떻게 머리를 과연 잘라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헤어 디자이너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 디자이너가 설득을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어머님, 요즘은 스포츠 머리로 자르면요 아싸당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 보고는 얘야 요즘 포마드로 올리면 안 돼. 요즘은 투블랙이 유행이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 동의하지 않을까요? 헤어 디자이너는 어머니 말대로 머리를 스포츠로 잘라야 합니다. 왜냐? 엄마가 돈 내잖아. 애가 자기 돈으로 들고 와서 머리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애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포마드로 잘랐어요. 그냥 몰라 잘랐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아니 디자이너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 머리 스포츠 머리로 잘라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니요 애가 원해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엄마 다시 이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 자르러 올까요?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투블럭으로 잘라버렸어요. 엄마가 뭐라 하든 애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가 짱이다,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미친 소리 듣겠죠. 여자분이 만약에 그냥 미용실을 갔는데 앞머리 좀 자르러 갔는데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머리를 막 그냥 뒷머리 잘라버리는 거야. 뭐예요? 그러면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손님, 이거 완전 인싸. 완전 미친 사람인 거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야? 지금 갑자기 미용실 얘기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작곡가와 되게 비슷해요, 이 상황들이. 자, 작곡가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애는 누굴까요? 가수. 그리고 엄마는 회사 보통 회사 대표님. 그리고 10살짜리의 친구는 누구냐면은 당연히 대중들 리스너입니다. 가수가 어떤 음악을 원하든 작곡가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든 대중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싶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자르는 헤어 디자이너처럼요.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술입니까? 이게 예술가입니까? 이게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음악 작곡가가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음악을 만들려면요, 아주 오랜 경력과 많은 명성을 통해서 검증되어서 회사 대표님이 저 그냥 헤어 디자이너님 원하는 대로 머리 잘라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저 작곡가님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드세요, 원하는 대로 우리 가수 원하는 대로 꼭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지 비로소 이 대중음악 작곡가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작곡가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왜 리드 받을 때 보면은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어떤 음악 레퍼런스, 어떤 음악 레퍼런스, 어떤 장르, 어떤 스타일의 곡, 모든 게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거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받고 나는 아티스트야, 나는 예술가야, 뭐야 이거 내 맘대로 곡 써 보냈어요. 그럼 그 곡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내가 곡을 대중음악 작곡가라서 곡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제작하고 내가 마음대로 곡 써서 내가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예술가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이 케이스를 그대로 제가 다른 예제로 그림 그리는 화가의 케이스로 제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온전히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자기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렸어요. 이 그림은 온전히 누구의 오도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자기만의 그림이야. 하지만 이 그림은 아무도 몰라. 이 그림을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아. 이 그림이 너무 사실 못 그렸어. 실력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그림은 팔리지 않고 자기 방 어딘가 벽에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는 그러겠지. 야, 예술이다. 여러분 과연 이게 예술일까요? 자기 혼자서 곡을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발매를 했어요. 나름 음원 사이트에서 유통이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거나 이 노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 예술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작곡가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곡을 쓰고 자기 의지대로 곡을 썼는데 그 곡을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너무 사랑해줘. 그런 작곡가들 대한민국에 몇 명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뭐 다 예술가야, 다 아티스트야, 다 아티스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조금 좀 불만이었지만 저는 또 어쨌든 또 밝게 가야죠. 또 제 바람은 우리 모두가 작곡을 하면서 나중에는 예술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즉슨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대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어떤 그런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작곡을 시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해보시는 분 중에서 혹여나 좀 일을 좀 쉽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항상 말합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뭐 예술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예술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생산직이에요. 서비스직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원하는 곡을, 노래라는 걸 만들어서 회사에 파는 판매업자예요, 어머니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대중음악 작곡하면서 제가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가 이제 올해 좀 들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저도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아직까지 예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작곡하시는 분들 예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가 되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자, 여튼 조금 무거운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좀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너무 작곡가라는 직업이 미디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너무 밝고 너무 즐겁고 항상 뭐 아티스트들과 어울려서 뭐 연예인들과 사진 찍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힘든 점이 있어요. 그 점 중에서 어떤 가장 본질적인 내가 내 음악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냥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내용이 좋았다면은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